인류의 대재앙,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거리가 멈추고 도시가 멈췄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일상 역시 멈춰버렸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우울감과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2년 1개월 만에 찾아온 일상으로의 회복. 여전히 코로나19는 존재하고 있지만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찾아든 산사에서의 하룻밤. 도시의 소음 대신 산으로 바다로 자연을 찾아 떠납니다. 재충전의 시간, 나를 찾아서 말이죠.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준 수려한 풍광들. 때로는 황홀하게, 때로는 경이롭게, 그리고 때로는 편안하게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함께 지낸 지난 시간들. 우리의 생활과 가치관은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활 방역에 이어 마음의 방역이 필요한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충전의 시간, 바로 힐링이 필요합니다. 경주에서 간포를 향해 달리다 보면 토암산이 내뱉은 달을 머금는다는 봉우리, 함월산을 만나게 됩니다. 여름이 짙게 내려앉은 함월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신라 천년의 고찰 골골사. 일주문 오르막을 따라 걷다 보면 무예를 하는 듯한 스님들의 조형물이 절도 있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서면 석굴 절벽이 아찔한 탄성을 자아내는 골골사의 석굴사원과 마주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기 힘든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불상이 자리 잡고 있는 12개의 동굴은 그 옛날 스님들이 불도를 닦았던 곳입니다. 옛 신라인들의 간절한 불심이 담긴 천년 고찰입니다. 저희 골골사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인도에서 온 광유 스님이 창건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인도 양식의 석굴사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맨 정상에 마야열애불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12개의 굴을 파서 목조 전시를 지어서 전형적인 석굴사원으로 오늘날의 도낭석굴이나 인도의 아잔타, 엘로라 석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340년 전에 열반하신 원효대사께서 이곳에서 만년에 사시다가 수행하시다가 열반했다는 그런 학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08계단을 따라 나 있는 석굴사원 절벽에 앉아 수행 중인 스님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매일 아침 이곳에서 벌어지는 스님들의 일상 중 하나죠.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골골사의 식구들은 이제 108계단을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요. 기어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명상하기도 종종 합니다. 이 햇볕을 받으면서 자연 속에서 온전히 이제 저에게 집중하면서 이 명상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108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오래된 법당과 만나게 됩니다. 겉은 보통의 법당이지만 내부는 석굴사원인 법당굴입니다. 원효대사가 열반했다는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하죠. 스님들의 무술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곳 골굴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무도인데요. 신라시대 사찰에서 스님들이 수련했던 선무도. 남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 나를 깨치는 불가의 무술입니다. 그 선무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중도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일컫는 것이다. 무는 바로 육체적인 수련법. 그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같이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고즈넉한 산사에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산사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직 달도 지지 않은 이른 새벽. 타종 소리가 함월산에 울려 퍼지며 산사의 아침을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산사의 하루. 산사의 아침은 고즈넉하기만 합니다. 조용한 사찰에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가 있다는 말 듣고 사실은 와이프 추천을 받아서 같이 왔습니다. 문화 쪽으로 템플스테이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템플스테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왔어요. 손님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이곳. 덩달아 사찰의 직원들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이 3시에 선무도 공연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 보는 장소 일정표랑 뒤에 이곳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 지는 어느덧 30년. 한국인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온다는데요. 특히 거리두기 해제 후 템플스테이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고 그리고 또 다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병원에 근무하고 집에 오고 이 일만 해야지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나름대로 힐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간을 견디며 모두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었을 텐데요. 길고도 길었던 그 시간을 지나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끔 한 번씩 다니거든요. 템플. 그건 이제 마음도 쉬고 자연도 보고
여기는 또 특징이 있잖아요. 굴곡선. 그 체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산사에서의 1박 2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나왔어요? 절경을 자랑하는 산 중턱. 여름에 짙은 녹음이 더해진 고즈넉한 사찰에 사람들로 분주해졌습니다. 아이 전체 모습이 해골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골굴 살 때 골자가 뼈골자를 씁니다. 뼈골자. 관람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시오. 산사를 찾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심금을 울리는 해금 소리가 산사에 잔잔하게 울려 퍼집니다. 꽁꽁 닫혀있던 마음에 노크를 하듯 살며시 가슴 속에 파고드는 선율. 괜찮아, 잘 견뎠노라고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드디어 이곳 골구사 하면 빼놓을 수 없죠. 스님들의 선무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푸른 하늘과 숲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스님들의 무예에 모두 푹 빠져들고 맙니다. 그냥 절에는 그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냥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템플 오거든요. 그 오늘 그 손님이 굳은 살, 손에 굳은 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년 전에는 병원에서 일하던 모습,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이 선무도 수련을 하는 모습. 집에서도 10년 뒤에 무엇을 할까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림에 이 선무도 템플스테이 이 선무도 수련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동작들을 제가 그렸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찰에서의 짧은 하루지만 이곳에서 지켜야 할 예법과 함께 명상과 호흡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5, 6, 7, 8, 9, 20. 가장 먼저 신라시대의 화랑의 기상을 몸소 익혀보는 선무도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움직이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익숙한 우리들이죠. 마음을 비우고 오롯이 나를 만나는 시간. 이 순간만큼은 자연의 맑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봅니다. Well, I'm from Berlin and it's stressful because it's a ghetto and there's a lot of fighting around Heinrich Heine, and so I got here to have a stress relief and to find a better way to myself. It's very nice, it's very exhausting. I thought when I got here it would be easier, but it is fun. 땀이 좀 흐르고 하니까 기분은 맑아졌고 새소리 계속 들었고요 하면서 되게 기분 전환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음과 몸이 같이 하는 곳이라서 그거 좋은 느낌 느낄 수 있었어요. 사찰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108가지의 번뇌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108배 시간입니다. 현대에 와서 템플스테이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심신의 그 정화를 위해서 108배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힐링이죠.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신체의 기능을
다시 조절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요가 수행이 바로 108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멈춰 앉는 이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흐르는 땀방울은 굵어지고 어느새 복잡했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조금 힘든데 딸이 고3이고 아들이 수험생이라서 끝까지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도 맑아지고 네, 공기도 좋은 곳에서 하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와이프도 끝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많이 해서 네, 나름대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다 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저녁 공양이 끝나고 특별한 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의료진들입니다. 오랜만에 병원에서 벗어나 맞이하는 여유로운 시간들. 현실의 걱정, 고민을 잠시 내려놓으니 주변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20년 전에 병원에서 같이 다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만날 모임이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왔죠. 여행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코로나19가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지 어느덧 3년.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밤 9시 영업 제한, 사적 모임 금지, 비대면 수업 등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달라진 일상에 이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위협을 받았죠.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번번이 좌절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신조어. 코로나19와 우울이라는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이로 인해서 그 우울한 상황의 어떤 증상들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형태로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블루나 우울 이런 형태가 이렇게 좀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병이 갑작스럽게 그 악화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뭔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무기력감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을 얘기할 때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무기력을 핵심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한 통계에서는 우울 위험군 비율이 18.9%,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3.6%에 달했는데요. 우울 점수는 30대가 가장 높았고 그중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오늘부터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거리두기 해제. 팬데믹 시대에서 코로나19가 풍토화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또다시 생겨난 신조어 엔데믹 블루.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외부와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원치 않는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일들이 잦아졌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말하죠.
결국은 이 엔데믹 블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갖고 적응하는 걸 도와주면서 지켜보지 않는다면은 심한 주요 우울 장애라든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자살이라는 가장 좀 위험한 상태의 심리적인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엔데믹 블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거를 익히고 생활로 실천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지금.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책 속에 푹 빠져 있는 지섭 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찾게 되었다는데요.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열흘째랍니다. 그냥 되게 조용하고 공기도 산속이니까 공기도 되게 좋고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뭐 하면 기분이 좋아요. 서울에서 왔는데 되게 공기가 좋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덧 산사에도 어둠이 살포시 찾아옵니다. 어느새 어둠이 걷히고 산사에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스님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적 광전 앞 광장에선 스님들의 새벽 예불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불은 이제 절에서는 이제 크게 새벽 예불 그리고 저녁 예불 모시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해가 뜨고 그 전부터 원래 이렇게 아침 예불을 모시는데 요즘에는 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5시 반부터 새벽 예불 준비합니다. 불교한 중개에서 예불이라는 것을 한번 참여해 보면서 스님들이 있는 생활을 이 사람들이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예. 같은 시간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이들이 108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도시에서 생활할 때와는 다르게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듣고 맑은 공기를 쐴 수 있고 해서 여기 템플스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는데요. 새롭고 배우는 것도 많고 피곤해서 그런지 잘 잤고요.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 골굴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관 중 하나. 바로 대적 광전 앞 광장에서 보는 일출입니다. 찰나의 이 순간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어느새 덩그러니 방석만 있던 광장에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산사에서의 첫 일정, 새벽 예불이 시작됐습니다. 산사에서 맞이한 특별한 아침. 수십 개의 목탁 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되어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목탁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잡념도 덩달아 사라집니다.
다시 고요해진 산사를 가득 채운 건 새들의 합창 소리입니다. 일단 주변의 새소리랑 이런 것들이 너무 듣기 좋아서 그런 거에 집중하고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됐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사하실 때는 말하시면 안 되고 자기 호흡에 집중하시거나 자기 발에 이런 느낌에 집중하세요. 일렬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이 좌선이라면 행선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숲길을 따라 움직이며 하는 수행법이랍니다. 잡념을 버리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바삐 돌아가는 도시의 일상에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귀한 시간 중 하나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 호흡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침에 여기서 명상도 그렇게 하고 이 산책도 그렇게 했습니다. 행선도. 처음에 저기 연부할 때 왜 제가 그동안에 왜 코로나 때문에 그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친척 분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함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그분을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좀 마음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미안함을 사는 그런 부분. 아침 공양이 끝이 난 후 어디론가 이동할 모양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시간. 어디를 가는 걸까요?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파도 소리가 괜시리 설레게 만드는 이곳. 에메랄드빛 바다와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주상절리로 유명한 간포 해변. 이곳이 일행들의 목적지라는데요. 해변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겨봅니다. 오롯이 파도 소리에 집중해보는 시간. 가만히 듣고 있노라니 잡념도 더위도 어느새 사라집니다. 일단 평소에는 뭐 주변 소리에 신경 쓸 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뭐 맨날 일만 하다가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나와서 바로 소리도 듣고 주변 돌 밟는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다시 또 오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It's really nice to meditate at the ocean because the waves that are incoming, they have really nice sounds, like the Soda Club. 이른 아침부터 자연의 소리를 듣고 함께 호흡하며 진행된 명상의 시간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죠.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연과 도심의 풍경을 보고 우리의 뇌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평상시 뇌파를 측정해 봤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내 외부 환경에 의한 저항력을 나타내는데요.
지수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태이고 반면 긴장도는 낮을수록 편안한 상태를, 높을수록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보통 65%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자연에서 느꼈을 때의 그 뇌파와 도시 속의 소음 속에서 소음의 이미지를 들었을 때 뇌파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모습과 자연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뇌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도심의 꽉 막힌 정체된 도로의 영상을 볼 때 우리의 뇌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평상시의 뇌파와 비교했을 때 도시의 소음 모습을 보자 스트레스 저항력 지수는 떨어지고 반면 긴장도는 2배에서 3배가량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풍경을 볼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스트레스 저항력 지수는 높아지고 긴장도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평소 안정적인 뇌파를 보였던 분이 도시의 이미지와 큰 소음을 들려주니까 뇌파가 베타파가 과하게 출현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보였고,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이완이 되는 전형적인 알파파 형태가 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의 모습과 소리를 들었을 때 뇌파는 푸른색이 대다수인 반면 도시의 소음과 사진을 봤을 때 뇌파는 붉은색이 더 많았는데요. 확연히 다른 두 뇌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연과 도시에서의 그 풍경을 통해서 이처럼 뇌파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의 고유 주파수는 알파파에 해당되는데요. 이 알파파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온몸이 이완된 상태에 출현되는 뇌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 역시 자연 힘으로 알파파가 출현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자연이라는 사진과 소리만으로 뇌는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자연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해변에서의 명상. 스님의 가르침대로 천천히 따라 몸에 익혀보는데요.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오롯이 집중해 봅니다. 간포 해변에서의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일정에 다소 고단했는지 해변을 침대 삼아 잠시 잠을 청해보기도 하고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궈보기도 하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바다를 만끽해봅니다. 바닷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템플스테이 하면서 바다도 오게 될지 몰랐는데 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뭐랄까,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몸을 많이 쓰고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힐링, 마음 힐링도 되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조이 씨는 하얀 스케치북 속에 지금 이 순간을 담아보는데요. 그녀의 그림 속 풍경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있는데 여행 갈 때 스케치 하는 것이 좋았어요. 저마다 방법은 달라도 그렇게 오롯이 바다가 건네는 이야기에 온몸을 맡기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아봅니다. 그 시각 사찰의 공양을 준비하는 이곳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의 주 메뉴는 두부부침과 연근조림
그리고 콩나물 무침. 영양 만점, 단백질 삼총사가 다 모였습니다. 6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주방에서는 쉴 틈 없이 움직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음식을 태우지 않고 정갈하게 해내는 거지. 혹시 뭐 마음가짐이나 마음가짐도 모든 분들이 여기는 템플과 모든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만드는 음식은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오롯이 집에서 만든 간장과 소금, 참기름으로 맛을 내죠. 어느새 정갈하고 건강한 60인분의 음식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친 사람들로 어느새 시끌벅적해진 공양실. 눈을 뜨자마자 계속 움직이며 땀을 흘린 탓에 밥맛은 꿀맛일 수밖에 없겠죠? 호박 같은 것도 원래는 안 먹는데 처음 먹었거든요, 거의. 근데 좀 편견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기가 없어도 한 끼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여기 밥맛은 항상 맛있어요.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딱 제 체질. 아쉽지만 골굴사에서의 마지막 공양은 이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 1박 2일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스님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스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8가지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8가지의 그 고통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 요가와 명상.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1박 2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여정이 못내 아쉽지만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났던 이 시간이 어떻게 기억될까요? 너무 마음이 평화로웠고 그 약간 공간적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사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도 굉장히 좀 새롭게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Yeah, well, I had a great time. Stayed for 2 days and practiced meditation and Sun Mudo, and yeah, it's really been good and relaxing but active at the same time. 우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해서 좋았고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도 좋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습니다. Definitely what I liked was that you are way more careful with resources and don't waste as much food, and also the people are way more peaceful than in Berlin, because in Berlin there's a lot of street fights at Heinrich Heine. Yeah, that's the main thing I'll take with me. Thank you. Bye. 저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르지만 1박 2일 동안 그렇게 다시 힘을 얻고 각자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랜 시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도시의 소음 대신 자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시간이었는데요.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다친 마음을 붉게 물들이고 오롯이 자연의 몸을 맡기고 나를 돌아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또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엔데믹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가 아닌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고통과 집착, 그리고 욕심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